그런데 활동 정보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 바로 스마트폰 아닙니까? 제2의 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이 스마트폰부터 압수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수사와 관련이 없는 아주 사적인 정보도 많잖아요. 네. 뭐 사진이나 동영상도 있고요. 압수하면 이런 것도 다 수사기관이 들여다봅니까? 법원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나머지는 폐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범위 밖의 정보까지 압수해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디지털 캐비닛, 디넷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선 국면이던 2021년 10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검사 시절 대장동 대출 알선 수사무마 의혹을 제기한 뉴스버스 보도. 작년 말 검찰은 이 보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휴대폰도 압수했습니다. 한 달여 뒤 이 대표는 검찰이 불러 휴대폰 자료 선별 과정에 참관했습니다.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약간 옥신각신. 왜냐하면 영장에는 사건 관련 있는 정보만 압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성에 대해서 저는 이건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반면에 검사 측이나 수사관 측은 관련이 있다, 압수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관련이 있냐, 넣어라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넣겠다 빼겠다. 검찰은 이렇게 골라낸 정보를 복제했습니다. 이 대표는 복제가 끝났으니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시간이 더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두 시간? 1시간 이상 뭐 업로드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휴대폰을 지금 다 내려받아갖고 정보를 해서 선별을 다 끝나고 그리고 가져갈 거 가져가고 삭제 폐기할 거 폐기하고 폐기하기 위해서 썼는데 뭘 다시 업로드한다는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의문을 계속 제기를 하니까 하여튼 대검에 뭐 보존을 업로드를 해야 된다는. 그러면서 보여준 문서입니다. 검사 지휘서. 사건에 관련된 파일뿐만 아니라 휴대폰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을 보존하라는 검사 지휘였습니다. 이 검사 지휘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업로드해야 된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래서 뭐 향후 재판에 뭐 입증을 하기 위해서 부인할 경우에 입증 자료로 쓰기 위해서라. 결국 이 대표의 휴대폰 데이터 48.8GB가 통째로 대검찰청 디지털 수사망 디넷에 올라갔습니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복사하고 나머지는 삭제, 폐기 또는 반환한다는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검찰은 왜 통째로 저장했을까요? 휴대폰에서 일부만 골라 저장하면 재판에서 조작이나 위조, 변조가 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수사기관들은 어떨까요? 경찰이나 공수처는 통째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영장 범위를 벗어난 디지털 파일은 폐기합니다. 디지털 증거를 복제하면 디지털 지문인 해시값이 생성돼 이것만 비교해봐도 원본인지 충분히 검증 가능하다는 겁니다. 복제본을 떠서 이렇게 추출을 해내면 걔네도 다 해시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파일하고 해시값 비교하면 그거는 그냥 그대로 하고 경찰 사건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거 통으로 없다고 해서 뭐 동일성 인정 안 된다 이거 같지는 않아가지고 통보관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그거는 그냥 맞지 않는 말이고요. 검찰은 디넷에 저장된 정보를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검찰청 예규 1285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영장주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 예규는 영장주의를 따르도록 한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고 지적합니다. 당연히 영장주의 위배되고 사실 원칙은 혐의 사실 관련된 정보만 전자정보만 보관해야 되고 나머지 무관한 정보는 폐기해야 되는 게 맞죠.
폐기하지 않고 그걸 보관하고 하라고 또 오히려 수사주의까지 돼 있으면은 그 명백히 위법한 수사주의가 되는 거죠. 디넷에 보관된 정보를 검찰이 다른 목적으로 쓴 적은 없을까요? 계열사 불법 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회장.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올해 2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삼성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해 디넷에 저장해뒀던 장 전 사장의 휴대폰 정보를 재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디넷에 장 전 사장이 가족과 주고받은 사적 대화 등 14,000개에 이르는 문자 메시지를 저장해뒀다. 필요할 때 꺼내 쓴 겁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를 디넷에 보관해왔고 이를 로컬 PC에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한 뒤 증거로 제출한 걸로 보인다면서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디넷에 보관한 휴대폰 정보로 별건 수사하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후 디넷 정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보를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활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대한 검찰의 지배력, 통제력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검찰의 수사 편의를 넘어서 검찰 독재 국가로 향하는 한 과정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반 시민에 대한 사찰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별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조지 오웰에서 얘기하는 그 1984 전체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삶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런 사회가 이제 실현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디넷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군요.